안녕하세요. 연단생활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징계를 받았어요. 대한변협에서. 무슨 자랑이라고 징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언론에도 많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톡이라는 제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한변협에서 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들에게 일괄해서 이 서비스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통지가 왔고, 저는 제 법률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사용자가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징계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특히 법률적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좀 이상하다? 특히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신 법무부에서도 이거 적법한 것 같다라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그래서 탈퇴하지 않았더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변협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해서 계속 다툴 예정이고요. 다투어서 징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지식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변협, 제가 속한 협회에 대해서 말하자니 조금 조심스러워서 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주저 했는데요.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라는 규정이 있어요.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를 이름을 불문,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자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정거래법상. 그리고 이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어떤 영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입니다. 사업자 단체가 구체적으로 누구랑 거래하지 말아라, 법률적으로 위해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이외에 자발적인 경쟁을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좀 막고 있는 그런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위가 변협에서 어떤 사업자의 플랫폼을 탈퇴하라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유권 해석이나 법률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인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 플랫폼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법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소가 돼서 벌금까지 나온 상태라면 이제부터는 징계하겠다, 이 이후로는 징계하겠다는 모르겠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탈퇴를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좀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사업상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식업 협회 이런 데서 그 지역 요식업체에 대해서 식대를 얼마 이하로 내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하고, 너무 싸게 밥을 팔면 그 집에만 손님이 몰리고 다른 집에는 손님이 안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단체가 명칭이나 형태에 불문하고 개인 사업자, 동종의 사업자들이 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무슨 사단법인이어야 된다거나 다른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된다거나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부동산 사업자들끼리 공인중개사, 지역 공인중개사들끼리 협회를 만들고 회비를 받고 이분들끼리만 매물 정보를 교환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매물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다른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로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뉴스를 보실 때 이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이 분쟁 관계를 보실 때 이게 법에 정한 단체이긴 하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입한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냐의 문제가 지금 공정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공정위에서는 사실 이게
이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항소를 해서 항소 과정에서 다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실 때는 이런 단체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침해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는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간 강제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사업자 단체에 그냥 임의로 가입해서 놀러 가고 친목회 하는 정도라면은 불이익이 별로 없겠지만 이 사업자 단체가 하는 강제 행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강제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공정거래법은요, 공정하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라는 법이에요. 광고를 하더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직접 받아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법 위반은 없는데 시장 질서를 깨트린다 라고 한다면 내가 도덕적 위반이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업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인가? 살펴보시고 시장 침해 행위가 없다고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결정이 사실 이렇게 벌금 같은 거 자동차 과태료 신호 위반 과태료만 받아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고 지금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 막상 받고 보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화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내가 회비를 내고 있는 내 협회에서 내 영업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런 과태료를 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 반해서 그냥 강제로 따르기는 불편한 마음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로또과 관련해서 뉴스 보실 때 여러분들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호사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